기도 법회도
죽은 받은 제자 각각 모제 각기 사대 강근 육근 청정 수명 장수 복득 구조 악이 원리 서민 상보 일체 마장 장애 음미 손열 각기 동서 사방 출입 제처 상공기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대 판단 사백 사령 영미 소멸 각기 가정 알람 부기 영화 자손 창성 만대유정 각기 청각 보리에 성취지와 아른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해라 처세간저 공유효나 불착수 신천정초티 예술의 무상경복 일산 마하번영 네, 대중은 부처님을 향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7년 âm 년 6월 3일 해양법회를 쌍계 총림쌍계사 합당 스님을 모시고 공양하겠습니다. 먼저 상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상기의례는 전통박수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쌍계 총림쌍계사 합당 스님이신 대각 스님의 도문이 있겠습니다. 법사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법사스님께 삼배례를 올리겠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신가랑 유원대법사 상해 중생들 차경심심의 대중신가랑 유원대법사 강의 중생들 차경심심의 대중신가랑 유원대법사 강의 중생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육비 소리에 맞춰 잠시 입장이겠습니다.
차인의 없으면 이게 상계사가 안 돌아갈 생각이 있어요. 코로나가 좀 뭐 팬데믹 이후로 점점 뭐 전된지는 모르지만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주기 스님이 엄청스럽게 바쁜가 봐요. 보통 바쁘신 양반이 아니거든. 한국에서만 신경 쓴 거 아니고 주로 외국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외국도 자주 나가시고. 근데 또 지금 내가 주지 스님이 법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3번이나 지금 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님 법회를 이끌고 있는데 뭐 또 이렇게 차이네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차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사님들과 초의 의승수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초의 의승스님, 초의선사 행장을 보면 그분이 태어나서 5살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아마 나주 우릉사 스님이 건져준 것 같아요. 건져져가지고 그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나주 우릉사에서 15세 되던 해에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흥사 완호하상에게 후족계를 받으러 가면서 월출산에 올라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광경을 못 되찾다가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19살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대흥사 완호 스님께 후족계를 받고 난 다음에 백년사 영파회장 스님, 아함이죠. 오가 나중에 다산 선생께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스승과 사제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나이 차이는 한 10살 차이 납니다. 사제의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 아함이라는 호를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1800년도 정조가 돌아가시죠. 정조가 돌아가시고 이제 순조가 아주 어렸잖아요. 6살이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오니까 노론 서론 남이 부진해가지고 그냥 단과사님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천직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저쪽 포항으로 이배를 가가지고 다시 그 자기 큰형 조카가 또 황사영인가 황사영 그 백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당진으로 옮기죠. 당진이 아니고 강진 중학집으로 가시고 이래가 되잖아요. 그때가 아마 180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4,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영파회장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사제의 인연을 맺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교류를 하다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제 초이 선사를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소개시켜주는데 그 영파회장 선사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마흔에 돌아가셨어요. 40에.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40에.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 초이 선사를 다산 선생에게 소개를 해줄 때 나이가
초이선사는 24이고 다산 선생은 24살이만 48살이야. 48살 때 이제 둘이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산 선생이 차하고 조선시대에는 시서화 그래서 삼재리라고 그러잖아요. 선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 시서화. 시를 못하면 선비축에 들지도 못해.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아무리 뭐 박하하고 뭐 그래도 문자 내가지고 시 한마디씩 지어야 되는데 시를 못 지면 야 니는 선비가 아니라 쫄대기 선비다 하라.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 초이선사는 시서화 삼재에 굉장히 유능했다는 거예요. 시서화 삼재에 유능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참 그 귀족 자제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다 이제 다산 선생이 다리를 나눠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이제 서울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소개를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귀족들 자제들하고 사귀면서 그 사람들은 남한군 같은데 배를 띄워놓고 둥땅둥땅 하면서 또 운자 내가지고 시도 한마 짓고 뭐 그런 시대거든요. 그 선배들 노래가 그대로예요. 지금 흘리는 운동 노래가 있고 그래서 그 귀족 자제들하고 시, 그 다음에 그 같이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초이선사 명성이 이제 아주 드날리게 됐죠. 드날리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류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39살에 이제 일장을 짓잖아요. 39살에 일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앉아가지고 왕래를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그 시우회에서 이제 뭐 추사 김정희도 만나고 그 다음에 홍현주, 홍석주 뭐 신이 뭐 그때 그 홍현주라는 분은 정조대왕 사이거든요. 사이 부마 그러니까 임금을 장인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 미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잘 알다시피 성록 외불 정책에 의해서 스님들이 전부 다 산중으로 쫓겨나고 8,000명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도성에 발을 붙이게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물론 이제 조선 말기지요. 정순, 현, 철 그러니까 정조, 순조, 현종, 철종 때에 돌아가셨거든. 여기 초이선사가. 그러니까 내 임금을 섬기면서 그때 그 귀족 자제들하고 귀족 자제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명성이 막 나고 그냥 찾아오고 애싸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장을 지어가지고 39살에 그게 또가리가 털어가지고 일장에서 기거를 했잖아요. 기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기거할 때 그 서치 허련 울림산방 지금 뭐 5대가 지금 내려오잖아. 조카가 지금 하고 있다. 울림산방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초이선사하고 소치 허련 선생님이 29살에 이제 사제의 연을 맺잖아요. 사제의 연을 맺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이선사가 추사 김정희를 소개를 해요. 추사 선생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추사가 영산도 사건으로 인해서 상서 사건으로 상서죠. 임금한 돌린 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를 이리안치게 됐을 때, 이리안치라는 것은 그 초가집의 주위에 가시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밖으로 못 나게 하는 그 이리안치거든요. 대단한 선거였죠. 사약 먹는 거 적응 가잖아요. 차라리 사약을 먹고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지도 못하고 거기서 8년, 한 9년간, 근 10년 가까이를 거기서 이제 이리안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주도에 서귀포죠. 대변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리안치를 당할 때 속지 허령 선생이 차신부를 세차에 세 번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제주도 배 타고 가가지고 지금은 뭐 제주도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배 타고 가보셨어요 혹시? 목포도 있고 대남도 있고 고흥도 있고 참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도 거기서는 2시간이면 그냥 제주도 가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참 이력편지지 이력편지라. 그래서 이제 조류를 잘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참 가가지고 차 심부름을 3번이나 했다는 게 기록으로 나오는데 추사가 물론 이제 참 부청에 1년간 입에 갔다 와서 71화로 돌아가시잖아요. 71화로 돌아가시는데 입에를 그렇게 북청 그 다음에 제주도 해가지고 한 10년 또 자기 아버지 김노경이 저기 완도 어디입니까? 거금동가 거금동가 거기도 3년간 그 또 영산도 사건을 인해가지고 거기 이제 위배할 때 관직 벌어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추사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그 분의 일생이 참 피곤하게 살았어요. 참 피곤하게 살았어요. 양자까지 가가지고 참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이리안치되고 괜히 이제 모함으로 해가지고 임상도 그 상서문을 초안을 추사가 작성을 했다 그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리안치가 당하니까 얼마나 천불이 나와서 천불 뽀뽀를 하니까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이상한데 부글부글 끓게 주더라. 하여튼 소화가 그렇게 안 됐다 그래요. 음식은 그런데 초이선사 참 신문교에 소화되라. 근데 이 초이선사하고 추사하고는 나이가 같아. 똑같이 태어났어. 똑같이. 그래가지고 참 둘이 친했다 그래요. 그래 이 찐한 사랑을 했어. 남녀간의 사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녀간의 사랑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알겠지만 요즘 이야기니까 결혼해가지고 6개월 길어봐야 1년이면 나중에 이제 그냥 등등 그러대 보니까. 그런데 표의선사하고 추사하고 그 사람은 남자 대 남자로서 진한 사랑을 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이 소치 그 허련 선생이 그 일어편지에 참 잘 신중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만화 관화 스님 있잖아요. 만화 스님 들어봤잖아요. 만화 관화 스님은 거의 초이선사하고 동시대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당하고 국사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차를 잘 만들어요. 차를 잘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
급하게 제다법을 이제 전수해 준 분이 있어요. 그분까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 이 추사가 아마 영남 뭐 이야기한 게 여긴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차를 잘 만든 스님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제자 권돈이니까 그 사람 시켜가지고 이제 차 심부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추사지 10번에가 나와요. 그 차를 마시고. 그래, 이 만어 스님하고 관화 스님 그렇게 차를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해로, 그 이후로 차 만드는 제다법이 끊어졌다 그래요. 거기서 받지를 못했어. 뭐 율맥, 선맥, 그 다음에 담맥 전수식 하잖아요. 그 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맥을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한 80년 정도 담맥이 제다법이 끊어졌는데 그걸 살려놓은 분이 이제 청파 조병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설성당 아시죠? 설성당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1945년부터 6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64년까지 쌍계사에 꼴짝에서 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뭐 이야기가 삐뚤어 나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이선사가 39살에 일지암 짓고 난 다음에 43살에 여기 칠골 아짜방, 운상선은 칠골 아짜방에서 다신전 있잖아요. 다신전은 차의 지침서라고 그러잖아요. 다신전을 이제 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초라고 그러는데 초고를 해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 아마 만보전서라는 큰 백화사전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차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세하게 나온 거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발치도 하고 해가지고 43살에 칠골 아짜방에서 다신전을 이제 초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완성이 45살이거든요. 45살에 다신전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한 10여 년, 그러니까 시운 2살에 이제 동가성을 이루시죠. 동가성. 근데 동가성은 중국의 유구처럼 다경으로 칭송을 하잖아요. 다의 존재이 다. 우리가 뭐 건강경 뭐 무슨 경 하듯이 다경으로 칭송이 되고 이제 초리선사를 다성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잖아요. 다의 성인. 네. 근데 이 동다성 보면 그 동다성 다 봤죠. 제1성이 남북 가수잖아요. 남북에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홍석편이라고 그분이 이제 정조대왕 사이인데 그분의 이제 청에 의해서 동다성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7송 마지막이 청한심성 그러잖아요. 마지막이. 그래서 17송을 이렇게 지었는데 보통 동다성은 31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거에 대해서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 동다성은 거기 이제 원책에 보면 그 벽파거사라고 되시거든요. 벽파거사가 또 1송을 보태가지고 18송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53살에 동다성을 짓죠. 동다성을 짓고, 그 다음에 철종 3년인가 그럴 거예요. 3년에 이제 81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쌍계사에 지금 이제 뭐 담액 전수식도 그렇게 하고
그 제조법은 그러니까 만화 관하스님에서 끊어졌다고요. 끊어졌다고요. 80년 후에 이제 청파 병곤이라는 분이, 근데 거기 그 보면 자기 부처는 한국분인데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이꼴저꼴 보시다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신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삼형제를 낳아요. 삼형제를 얻는데 그 형제 둘이는 독립군에 가서 가담시키고 너는 시바지로 나와야 해가지고 이제 그 청파조 병곤이 그 항주 차 만드는 공장의 기술부장이 돼요. 기술부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정차 마셔봤잖아요. 용정차 이제 기술부장이 됐는데 거기 사장이 그래요. 이 한국 지리산 꼴짜기에 가면 작설나무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파 그 양반이 1945년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때 아마 아들 하나 딸 둘이었어요. 딸 둘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울 투신이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났거든. 그래 서울로 해가지고 서남사로 해가지고 서남사로 차가 되게 많잖아요. 서남사로 해가지고 이 화계골차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쌍계사로 바로 온 게 아니고 이 내용고로 있습니다. 내용고를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내용고를 참 좋습니다. 멧돼지들이 지금 목욕탕도 만들어놓고 가지고 거기서 뒹굴뒹굴하고 사람이 가도 슬금슬금 쳐다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자봉이라는 스님 비슷해 범어사에서 제를 받았다는 불분명한 양반이 그 사람 지금 한 8, 9년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데 뭐 보니까 인간극장이 없는 거 가게 나왔더라고요. 인간극장이 나와보니까 마누라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출발해서 뭐가 좋다고 인간극장 나와가지고 또 막 했어서 옛날에 있을 때는 뭐 말도 뭐 도인처럼 하고 그래가지고 내 방에 가서 차도 마시고 내가 이제 하도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영양 비타민 C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 좀 챙기고 차도 챙기고 그러거든요. 그래 인간극장 딱 보고 알고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는데 여기서 점심 먹고 이제 내용걸 가면 거기 가면 한 거기 그 자봉스님 있는데 하고 기공한 사람하고 가면 둘이 있었죠. 거기 가면 한 45분. 가면 이 멧돼지 뭐 이런 멧돼지를 많이 봐요. 내려와가지고. 근데 멧돼지가 밑에 뭐 땅콩이나 고구마, 감자 심은 건 다 주둥이로 들여가지고 다 처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넝굴 식물을 이제 심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 따먹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거기서 멧돼지 멧돼지 3마리 새끼를 해가지고 저 밑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걸 거기 가면 이제 도원암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도원암 있잖아요. 거기 도원암이라고 이제 토굴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사셨는가 봐요. 거기서 살면서 차재래를 차씨를 해가지고 차나무를 심었어요. 차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지금 내원골에 그 청파가 심어놓은 차가 한 3m 정도 된다. 엄청스럽게 사진으로 보는데 굵더라고요. 아주 굵은데 여기 녹향이라고 혹시 들어가는 거예요? 녹향 오신옥이라고 그 녹향 보고살이 그 차남에 가서 따가지고 차를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녹향이 지금 차 한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하기에 뭐 뻘쭘하게 있는 사람들 다 그러지 내가 최고 전문가다. 내가 최고다. 다 보면 자기들 다 최고다. 예. 그런데 그 녹향도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기 산에 여기 그 재배한 차가 아니고 그런 차를 따서 그런 거 몰라도 차를 잘 만들어요. 동생하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차 맛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아니 뭐 사람들한테 이거 특히 뭐 이거 마시면 좀 저거 마시면 저거 그냥 해서 예. 거기서 좀 사시다가 이제 천파가 그때 이제 금송이라는 스님이 거기는 그 양반이 그 박기원 성명이가 박기원 금송인데 그 양반은 대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체스님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백운장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백운장. 백운장은 거기 이거 월순이라고 그 보살이 그 금성스님 며느리라. 예.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축처 장가 가신 스님들이 8, 90 넘은 스님들이 별로 있어요. 예. 여기 뭐 쌍기사 재무도 보면 그 학봉스님이라고 그분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전사님 여기 하게 계세요? 아니에요. 여기 또 하게 계신 분 내가 또 욕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소문 나버리면 쌍기사 강부가 맨날 법문하라는 게 여기나 예? 아, 저번에 한번 오셨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예. 가끔 보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약간 신의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 거기서 이제 찬양을 신고 하다가 이제 금성스님, 김견이나 김견 스님이 있을 때 설선당에 있다가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여기 기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설선당에 큰 가마솥이 걸려져 있어요. 정묵당도 그렇고 지금 주지 스님이 지금 이제 불사가 이렇게 늦어진 게 뭐냐 그러면 옛날 그대로 복원을 한답니다. 그래 가마솥도 걸고 옛날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차를 따오라 해가지고 설선당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한 것이죠. 덕분에 설정을 해가지고 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기 그 김복순 보살이라고 있어요. 조태현 나라 하면 6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 간판이 써져 있을 거예요. 조태현 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회장님 좀 다르죠. 조태현 그 차를 만드는 김복순 그 보살이 아마 그 일본 규수 지방에서 차 공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방되고 이제 화계의 꼴차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62년도 차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천파가 1964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여기 설선당에서 쌀자루 2개 내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80 중반에서 90 드신 할매 할아버지는 잘
청파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단은 청파가 전수했다.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 김복순 그 양반이 이제 뭐 유수 지방에서 뭐 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제다 뭐 등등 그 다음에 여기 쌍계제다 김동근 씨 그 양반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하는 금송 스님하고 덕명 스님이라고 있어요. 덕명이지. 덕명 스님한테 차를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 김동근 씨 거기는 원래 방앗간 했다고요. 방앗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로 이제 이렇게 차 만드는 걸로 이제 전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뭐 명장 취업까지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 거기 벽소롱 차가 최고잖아요. 벽소롱 차가 그게 아마 하실 거라면 한 35만 원 할게요. 그러니까 좀 비싸. 예, 비싸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차 시베이에 하는 우리 쌍용 법평 거기는 더 비싸. 거기는 구중구포 해가지고 뭐 하실 거라면 1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즐거워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점점 인건비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차이 설정하고 덮을 때요. 그때 이제 보통 온도가 200에서 50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려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200도만 올라가도 장갑을 몇 개서 끼고 하는 거예요. 장갑을 몇 개서 끼고 하는데 근데 원래 맨손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맨손으로. 그런데 거기 법향은 맨손으로. 그러니까 그 차 만들 때 보면 여기가 달라져요. 500도에서 덮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람이 이제 차 만들고 나서는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 갖는 것 같아요. 몸을 이제 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길이도 보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상 스님이라고 있는 부각사 계시다가 여기 백양사 그 뭡니까 방장 스님 있잖아요. 그 수상 스님도 차림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가장 좋은 차가 뭐냐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체력할 때 한계하고 구중구포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 그 한계하고 똑같아야 되는 차라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전부 다 허리 골차게 전부 다 전문가 아닌 사람이고 다 자기가 최고 전문가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눈말 그 사람이라면 그걸 발견하니 누가 발견을 하겠습니까? 다 최고라니까. 그래서 이 청파가 이제 그렇게 차 만드는 법을 그렇게 이제 전수를 했죠. 전수를 하고 2대째에 이제 보니까 거기서 따라서 차를 만든 분이 강씨예요. 강홍남 보살이라고 했어요. 강홍남 보살이 백운장, 청운장 그런가 봐요. 청운장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들이 남매가 있어요. 남매인데 채씨더라고요. 채씨인데 지금 이제 사진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단지에 거기 보니까 이제 꽤 아주 신심 있는 문자였어요. 그 모정 강남 보살이 신심 있는 아주 구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 전에 내가 여기 쌍계사 살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차 만든 데가. 그런데 30년 후에 지금 내가 여기서 한 8년을 살고 있는데 아주 우고 죽순처럼 엄청 쓸게 많더라고요. 차 만드는. 하여튼 뭐 꼬차기 뭐 거의 다 차를 만들더라고요. 만드는데
가만히가 자기가 최고 전문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청파 조병군 이 사람이 80년에 이제 만어 관화스님이 그 차 지혜담이 끊어진 것을 이어줬다. 그래서 이 보통 작살영감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 화계에서 그 지혜담맥을 이어준 분이 청파, 그 다음에 강원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차 지혜담맥을 이어준다. 그런데 이제 그 김복순, 그 조태영가 거기는 이제 뭐 자기가 제다법을 이렇게 이어졌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첫판도 저도 이승만하고 친했나 보거든요. 저도 이승만하고 친해가지고 거기 이제 차를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승만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좀 이제 뭐 차비하고 수고비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차 채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건비를 주는데 돈이 아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세금으로 그렇게 이제 또 후하게 쳐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책사님과 엄청스럽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인기가 많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64년도에 그렇게 제다법을 이제 전수해 주고 여기 설선상에 여기서 쌀쌀 2개 피우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주인 금송 스님이 이제 장례를 치러줬는데 지금 켄싱턴 리조트 있잖아요. 켄싱턴 리조트 거기에 묻었는데 76년도에 두 딸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76년도에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제 뇌를 이제 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켄싱턴 주위에다 뿌렸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파 실체가 확실히 드러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쌍계의 제단맥은 청파하고 강옥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졌다.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차를 하면. 네. 물론 이제 김복순 보살도 차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조태현 그 차를 마셔봤거든요. 사진인데 마셔봤는데 조태현 씨는 차 하도 만들 줄 모르고 그 부인인 김복순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 돌아가셨는데 김복순 그 보살이 이제 간의 보험처럼 솥 조금만 걸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만들면 그 양반이 이제 그 만든 차를 가지고 부산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62년 동안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어디 차 먹을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차는 기호식품인데 그러잖아요. 뭐 차라는 게 이 고급 속옷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고급 속옷 장난이라 돈이 꽤 들어간 게 이게 여유가 있어야 차를 마시지 여유 없으면 차 못 마셔요. 그러니까 뭐 부산으로 가고 해봐야 뭐 차를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이제 경마감에 경공 스님이 계셨어요. 요 근래 큰 선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공 노스님한테랑 차를 팔아준 거야. 차를 팔아줬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100g, 그때 당시에는 100g이었죠. 지금은 이제 80g 해가지고 보니까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선원 같은 것은 뭐 35만원, 여기 쌍용은 150만원 그래요. 80g에. 근데 지금이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100g 한 통에 5,000원, 그다음에 10,000원 그랬대요. 5,000원, 10,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옛날에는 쌀 한 감에 3,000원 하고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그때 통도사랑 극락암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차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팔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화개골을 잘 모르니까 또 청파는 귀화한 분이거든요. 중국에 사시다가 귀화를 했어요.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목순 이분 비석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이 화계에서 지금 그런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단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청파를 굉장히 띄고 있더라고요. 강원남 분하고 이렇게 띄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화계의 재단맥은 만호 관화 스님으로부터 해서 그 재단맥이 끊어진 80년 사이를 이어준 사람이 바로 이제 청파하고 강홍남 보살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또 이만하죠. 뭐. 네. 주소 없이 그냥 주소 들은 이야기 또 여기 보면 이제 8, 90호가 할머니한테 가끔 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양반들은 이 청파를 잘 알더라고요.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사람이 성질이 개판해. 개판에 따지고 양식을 닦고 차고 그러면 그 물을 다 마신대요. 예. 차원 세계에서 예.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사람이 깡마르고 그리고 한번 털어지면 두 번의 사람을 안 본대요. 그렇게 무서웠다 그래요. 예, 사람이 아주 성질이 까칠하고 아주 그랬다고 그래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26일 수요일은 백중기도 이제가 있는 날입니다. 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분장 바랍니다. 다음 사홍성이 있겠습니다. 중생무련서 이것으로 불기 2567년 음력 6월 초 3일 대양호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